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인구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테러에 대한 공포감이 극대화되고 있지만 가족과 친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객들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당국도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국무부가 여행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공항, 버스터미널, 기차역마다 최고 수위의 경계가 펼쳐지고 있지만 가족과 친지를 찾아 길을 나선 사람들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공항들에 따르면 올 연휴 항공 여행객은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주요 공항들은 작년보다 7에서 12%의 운항편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서비스 업체 AAA는 연휴에 50마일 이상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승용차 운전자 4,200만 명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많은 4,700만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유가가 바닥을 치면서 항공료와 휘발유 값이 낮아진 것도 여행객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당국은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분위기가 달라진 곳은 수백만 명의 이용이 예상되고 있는 공항으로 보안 검색 강화에 검색대를 통과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1호는 교량 터널에도 경찰력을 증강 배치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지하철역과 버스터미널에는 경찰관이 이용자들의 가방을 불신 검문하는 빈도도 늘었습니다. 다만 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파리 테러와 같은 유형의 테러가 미 본토를 겨냥하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정보는 없다며 평소처럼 활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파리 테러 참사가 정치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출입국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테러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등 30여 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주장이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에서 나오면서 테러 우려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툴시 게버드 연방하원 의원은 파리 테러 참사로 촉발된 테러 우려 상황을 지적하고 외국인 출입국에 대한 추가 보완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버드 의원은 잠재적인 테러 분자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신속하게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운영을 중단하고 추가적으로 국경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는 한국 등 38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이론 한인단체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맨해튼 할렘에서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같은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들은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실합니다. 뉴욕 한인 상조에는 맨하튼 할렘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쌀 100포와 모자 40개를 마틴 루터킹 민주당 클럽에 전달했습니다. 상조의 김동식 회장은 연말 연시를 맞이해 배고픈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추운 겨울을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쌀과 모자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우신 배고프고 힘드신 분들에게 쌀을 전달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조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이 나눔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인 찰스 랭간 연방 하원의원도 나눔 행사에 참석해 상조회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Thank you. I want to thank my Korean friends for making it possible for a lot of people to have a happy Thanksgiving. 연말 연시를 맞아 소홀해지기 쉬운 어려운 이웃들에게 뉴욕1원 한인 어르신들이 직접 나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한인 사회에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내년에 있을 한국 총선에 대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한창입니다. 뉴욕청 영사관은 현재까지 약 500여 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 약 160여 개 재외 공관 가운데는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4일 오후 5시까지 뉴욕 총영사관에 접수된 재외선거 등록자는 모두 4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재외선거 등록을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매일 50명꼴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유권자 등록수는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 869명, 일본 대사관 686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다음으로는 491명을 기록 중인 중국 대사관이 차지했고 LA 총영사관 418명,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405명, 시카고 총영사관 338명, 미 대사관 301명, 토론토 총영사관 297명, 프랑스 대사관 26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4일까지 11,467명이 재외선거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5,696명, 미주 지역 2,894명, 유럽 1,449명, 중동 30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천 가구 규모의 서민 아파트 건립이 가시화됐습니다. 지난 23일 롱아일랜드 시티 서민 아파트 착공식에서 첫 삽을 뜬 드블라지오 시장은 서민 주택난 해소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헌터스 포인트 사우스의 아파트 건립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첫 삽을 뜨고 지난 1970년대 이후 이렇게 큰 규모의 서민 아파트를 짓는 것은 처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 서민 아파트 건설이 뉴욕시 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트리버 강변에 위치한 공사 부지에는 3천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와 11에이커 규모의 공원, 소매점, 각종 커뮤니티 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3천 가구 중 60%는 뉴욕시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서민 아파트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번 롱아일랜드 시티 2차 서민 아파트 개발공사 기반 시설 마련에 총 9,9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전기와 수도관 설치, 도로공사 등은 오는 2018년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 헌터스 포인트 사우스 프로젝트는 1, 2차로 나누어 총 5천 가구의 아파트 신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천 가구를 공급하는 1차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이고 이 가운데 지난해 완공된 2개 건물 924가구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접수받아 입주자 선정을 마쳤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정신건강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뉴욕시가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부인 셜레인 맥클레인은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욕시 정신건강 개선 청사진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재 뉴욕시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상태라며 수년에 걸쳐 시민들의 정신건강 인식을 바꾸고 정신질환자가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4년간 정신건강 분야에 모두 8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뉴욕시가 이미 정신건강 분야 개선을 위해 책정한 5억 4,800만 달러를 포함해 앞으로 정신건강 분야 관련 예산에 쓰일 2억 2,3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또 5년간 경찰과 소방관 등 25만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대처 방법을 훈련시키고 400여 명의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로 대응팀을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는 정신건강 전문가 400여 명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연간 약 40만 시간의 외래 진료와 상담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시 전체 교사 가운데 남성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특히 소수의 남교사는 8%에 불과합니다. 뉴욕시가 아시안을 비롯한 소수의 남성 교사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소수계 청년들을 돕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기관 영맨스 이니셔티브와 함께 오는 2017년 가을까지 약 1,650만 달러를 투입하고 소수계 남성 교사를 1,000명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국 자료에 따르면 공립 프리킨더가든과 초중 고교 학생 100만 명 중 아시안, 흑인, 히스패닉 남학생은 43%에 달합니다. 인종별로는 아시안 8%, 흑인 14%, 히스패닉 21%
41%입니다. 하지만 이들 세 인종의 남성 교사는 전체 교사 7만 6천여 명 가운데 8%에 불과합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부족한 소수계 교사 문제는 소수계 학생의 롤모델 부재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성이 강조되는 뉴욕과 같은 도시일수록 교사의 인종을 다양화하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에도 좋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교육학과의 한 교수는 소수계 학생에게는 같은 인종의 교사가 교단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학생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추방 이민자의 20%만이 범죄 전과자나 형사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8명은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의 이민소송 계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 30일 기준 미 전국의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 재판은 79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637건은 체류 시한 등 단순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법 위반 등 범법 전과자나 국가안보 위험 인물로 분류돼 추방 재판이 진행 중인 한인은 전체 케이스의 20% 정도인 157건에 그쳤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저지가 10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 뒤로는 뉴욕이 94명, 버지니아 84명, 텍사스 45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2016 회계년도가 시작된 10월 한 달간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은 43명이었고 이 가운데 11명은 추방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7명은 이민법 위반 혐의, 4명은 범법 전과자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와 함께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는 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허리케인의 지진에 갑작스러운 재난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요. 최근 엘니뇨와 비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사회도 재난 대비를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타운 관할 지역인 올림픽경찰서 커뮤니티룸에 적십자 LA 디비전과 비상재난구호교육 설트의 단원들, 그리고 커뮤니티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적십자 LA 디비전은 예고 없이 다가오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프리페어 LA 교육을 커뮤니티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Because we know that places like Koreatown are at great risk, we want to do something about it. We want to prepare with our friends, leaders here in the community, help them anticipate and prepare for disasters. 지난 2011년 창설된 올림픽경찰서 내 긴급재난구조팀 오설트. 재난 발생 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마련된 재난구조단으로서 정기적으로 응급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시하고 또 레드크로스하고 또 이게 우리 올림픽 경찰서하고 또 우리 긴급 구조 대원들하고 이렇게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더 큰 규모로 저희가 이런 이머전시 엑서사이즈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적십자와 올림픽경찰서 후원회의 목표는 단 하나. 지진을 비롯한 재난 대비 안전 교육을 보다 많은 한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계몽하는 것입니다. 7주간의 오설트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10대 학생은 재난 대비 교육의 중요성을 또래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Partially it was because of my mom's request, but now it's more like for my future. I think that CERT can help me both in knowledge-wise and in just college and just life in general. 연말 사상 최대의 엘니뇨가 예상되는 데다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은 LA. 재난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적십자와 올림픽경찰서 후원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커뮤니티 단위의 재난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역발상 마케팅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변기 모양의 과자가 있는가 하면 화장실 변기에 앉아 변기에 담긴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최근 문을 연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음식점. 특이하게도 의자가 좌변기 모양입니다. 한술 더 떠 주문한 음식도 변기 모양의 그릇에 담겨 나옵니다. Но это увлекательно, интересно сходить, попробовать. В принципе, можно возвращаться снова, потому что все достаточно вкусно. 변기에 갈색 카레가 담겨 꺼림칙한 분위기를 풍겨도 손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맛있게 먹습니다. Да, мы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работаем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официальное открытие сегодня. И уже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кафе популярно. То есть вчера здесь не было мест, вчера был выходной день, не было мест. 화장실 변기를 이용한 식당은 최근 들어 미국이나 대만, 중국 등 세계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될 만큼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변기 모양의 장난감에 과자까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직접 조립해서 변기를 만든 뒤 수조에 사탕 가루를 넣고 물을 부으면 물사탕이 완성됩니다.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변기 모양의 용기에 빨대를 꽂아 맛있게 물사탕을 먹습니다. Drinking out of a toilet would taste so good. Tastes like those gummy cola bottles. 변기를 이용한 미끄럼틀도 일본에 등장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대형 변기 속에 미끄럼틀을 설치한 것인데 배변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놀이시설이라고 합니다. 恥ずかしいとかっていうのもなしにそのうんちっていう言葉をもう話せるというか 사람이면 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찾지만 지저분한 공간으로만 인식됐던 화장실. 화장실과 변기를 이용한 역발상 마케팅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브롱스 몬트피어 병원에서 의문의 폭행 피해로 중상을 입은 46세 김모 씨의 사건을 돕기 위해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항의 피켓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날카로운 둔기로 뒤통수를 맞고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 측은 김 씨가 폭행으로 인한 부상이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하려는 김 씨의 부인에게 병원 내부의 일이라며 외면했습니다. 퀸즈 일부 전철역과 라과디아 공항 사이를 운행하는 Q70 버스의 무료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라과디아 공항으로 가는 탑승객 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2.5%만이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중교통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Q70 버스를 라과디아 공항 전용 무료 셔틀버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뉴욕시 자전거 운전자들의 교통법규가 다소 완화됩니다. 어제 안토니오 레이노스 뉴욕시 의원은 뉴욕시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동차 운전자들과 마찬가지로 교통신호와 각종 교통 표지판을 준수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뉴욕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들은 빨간 신호등이나 스탑사인이 있더라도 정지할 필요 없이 차나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뉴저지 레오니아 타운이 건널목 안전요원을 모집합니다. 평일 오전 7시 30분에서 9시, 11시에서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2시 30분에서 4시까지 레오니아 학교 인근 건널목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시급은 $15부터 시작하고 최대 $21 42센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유급 휴가나 병가도 제공됩니다. 관심 있는 주민들은 레오니아 경찰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추수감사절인 목요일은 구름 끼는 흐린 날씨에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에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다시 쌀쌀해지겠고 오전에는 약간의 비도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춥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